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살리기 위해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의 사후 활용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평창 풍력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서 불이 나 건물과 리튬이온 전지 2천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ESS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4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설이 예보가 내려지는 등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양양 송이축제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도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유산을 어떻게든 되살리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10월에 현장 실사를 받고 대한체육회 실사를 통과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IOC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년 7월 도쿄올림픽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성인 올림픽보다 규모는 작지만 거의 대등한 수준입니다. 성인 올림픽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거의 대등한 규모로 70개국에서 2,6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중물 대회로 이 대회의 남북 분산 대회 개최도 고민 중입니다. 알파인 스키 대회를 북한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여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유치 예산은 500억 원, 이 중 30%인 150억 원을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의 사후 활용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전문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한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과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 센터 등 3개 경기장을 경기뿐 아니라 교육과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이 3곳 경기장 운영 적자는 34억 원 정도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기장 국비 지원과 사용료 지원 등으로 수익이 22억 원 확보돼 적자 폭이 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휠 봅슬레이, 플라잉 스켈레톤 등 체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 3년 뒤부터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이 경기장 운영에 있어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체 수익 시설로서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경기장 활성화 방안, 평화 유산을 넘어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청옥산 정상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에 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폭발 위험 때문에 물도 쓰지 못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해발 1180m 청옥산 600마지기에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조립식 건물이 온통 붉은 화염으로 뒤덮였고 거센 불길은 바람을 타고 인근 건물을 집어삼킬 듯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것은 오전 11시 반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있는 이곳 조립식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고 바로 옆 관리동까지 열과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기가 오는 걸 전 연기인지 모르고 안개 같아서 그런데 색깔이 약간 안개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나와서 보니까 벌써 불이 터지는 소리 계속 나요. 건물 내 자동 소화 장치가 가동됐지만 초기 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ESS 폭발 위험 때문에 물도 뿌리지 못하고 인근 건물과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만 주력했습니다. 41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과 리튬이온 전지 2,700개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력발전기 15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소방은 하여간 해갔어요. 며칠 전에도 왔다 갔는데 태풍 지나가다가 와서 뭔가 하고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ESS와 관련된 화재가 20건이 넘는 상황. 지난 6월 정부의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ESS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관령에는 예년보다 일찍 서리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농민들은 냉해를 입을까 조기수확에 나섰고 선선해진 날씨에 서둘러 가을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평창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리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이른 겁니다. 찬 공기가 내려앉아 안개가 자욱히 낀 풀밭에는 이슬이 몽글몽글 맺혔고 농민들은 애써 키운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을까 이른 새벽부터 조기 수확에 분주합니다. 장갑은 기본이고 옷매무새는 벌써 겨울입니다. 추위가 빨리 와서 특히 무나 배추가 조기 수확하게 됐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10도를 넘던 대관령의 아침 기온은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기온 하락에 벌써 겨울이 왔나 느낄 정도입니다. 예년보다 때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 산지는 겨울 맞이에 한창입니다. 관광객들은 겨울이 오기 전 미처 느끼지 못한 가을 풍경을 담기 위해 서둘러 발왕산을 찾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어우러진 발왕산에서 소중한 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갑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가을을 느끼러 왔어요. 도심은 더위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대관령에는 이미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지난주부터 양양 송이 수매가 시작됐지만 생산량은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 송이 축제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생산량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에서 생산된 송이만을 수매하는 양양속초 산림조합 공판장. 산주들이 아침부터 산에 올라 채취한 송이를 가져오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무게를 재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대풍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가을 초반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이 작황은 기후변화에 민감한데 산지의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양양뿐 아니라 강릉과 삼척, 고성 지역의 송이 공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초반 공판 수량과 금액이 모두 크게 위축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태풍이 지나가고 이번 주부터 생산량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작황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물량은 늘어나는데 태풍 영향으로서 이제 어떻게 환경을 맞춰주냐에 따라서 송이 축제 기간 양양송이 명품관을 운영할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도 이번 주 생산량을 보고 부스 규모를 정할 계획입니다. 10개 상회가 들어가는데 다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개 상회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추석이 끝난 뒤 수매가 시작돼 추석 선물 특수를 못 본 가운데 대중 선호도가 높은 4등품 가격이 30만 원 선으로 예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 오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파주의 한 양돈 농가가 오늘 오전 4시쯤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김포의 확진 판정 이후 강원,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다시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7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도내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연탄 사용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 31개 지역 연탄은행 현장 조사 결과와 시도별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 연탄을 사용하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43,251개 가구 가운데 강원도는 전체 24%인 14,002개 가구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19.3%, 경기도가 9.4%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현재 개당 소비자 가격 800원인 연탄값을 동결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한전의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도민의 피해가 다분히 예측되는 상황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고 불투명한 과정과 밀실 논의를 답습해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한전에서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제2의 밀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원주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올 들어 도내에서 2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명륜동에 사는 61살 A씨는 지난 19일 밭일을 나갔다가 고열 등의 증상을 보여 입원했고 이튿날 SFTS 확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열이 내리는 등 차도를 보여서 퇴원했습니다. 올 들어 도내 SFTS 확진 환자는 25명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해 3명이 숨졌던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행정의 중심인 원주 강원가명에서 과거 수문병 교대식이 재현됩니다. 원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가명 수문병 교대식을 오는 28일과 10월 5일, 12일 등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며 원주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